안녕하세요. 포소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식에서 삼성전자와 그리고 요즘 상당히 뜨거운 주식인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 영향 요소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제 성장성을 반영하는 것이 매출액이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021년, 2022년을 놓고 보면 연간 50%씩 성장해요. 상당히 성장 속도가 빠르다고 봐야죠. 영업 실적도 50% 이상씩 개선되고 있고 3년 연속요. 그런 측면에서 포유 환율 연구소가 뒤늦게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투자 의견을 제시한 건데, 물론 여러분들은 조금 혜택을 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지인들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또 며칠 있다가 올라갈 것 같아 가지고 시간을 두고 올렸더니만 당일날 올리는 걸까요? 방송 첫날 주가가 15% 올라 버리니까 조금 아쉽다라는 표현을 며칠 전에 표현을 했는데, 여하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성장성이 상당히 부각되더라고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인도네시아 천연가스 개발권을 인도네시아 국영기업과 50대 50으로 이제 나누고 경영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하니까 그런 이점도 있고, 또 천연가스 뽑아내다 보면 이산화탄소라든지 수소도 또 거기서 또 뽑아낼 수 있고, 그보다는 천연가스를 뽑아낸 자리에 지하겠지만은 빈 자리를 이산화탄소로 채워 넣어 버리면 그것도 비용이 드는데, 포스코 그룹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천연가스 뽑아낸 자리에 집어넣더라도 그것도 부가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상당히 이제 부가가치 창출 여력이 큰 기업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또 이게 전통적으로는 이제 종합무역상사인데, 요즘 종합무역상사에서 에너지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그 다음에 농업 쪽에도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향후 이제 기후 이상 등으로 이제 농산물 부족 현상도 일어날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이다라는 판단하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한 3일 정도 고민을 하다가 주가 영향상으로서 다 점검했어요. 지금 아래 표에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얘기되는 그런 부분들, 성장성 관련이죠. 그런 것도 다 체크하고 주당 순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ROE는 어떻게 되는지, 분기 ROE가 한 3이면 4를 곱하면 연은 10에서 한 15 가까이 나오죠.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은 얼마인지, 그리고 PBR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한 2, 3일 동안 점검을 한 이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괜찮다 라는 판단하에 이제 투자 의견을 제시했는데, 여하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영업 환경은 지금 포스코 홀딩도 그렇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렇고 상당히 좋아요. 우리 국내 어떤 기업들보다도 환경이 좋아요. 포스코 홀딩스는 철강 경기가 지금 살아나고 있죠. 거기다가 중국이 최근에 지방정부가 향후 한 3 내지 5년간에 걸쳐 가지고 2300조 원의 인프라를 보완하겠다라는 보도가 있었죠. 중국이 세계 철강 수요의 70% 이상을 차지하니까, 그리고 또 포스코 홀딩스가 철강 업종으로서는 세계 1위잖아요. 거기다가 리튬 생산, 또 리튬 장기적으로는 최근에는 리튬 가격이 30에서 40% 내렸지만은 5년 6년을 놓고 보면 리튬 가격도 올라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매력적이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 거기서 이제 수소라든지 또 이산화탄소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지하에 이산화탄소를 다시 매장해 버리는 거죠. 그런 것도 뭐 상당히 매력적인 그 영업 분야가 될 거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 분석하는데 한 2, 3일 걸렸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분석이 성공적이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그 정시 환경이죠. 2차 전지 빼고는 거의 안 되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차 전지하고는 좀 거리가 멀매도, 즉 에너지 관련 기업이면서 종합무역회사고, 그리고 뭐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했는데 상당히 효과를 뭐 분석이 제대로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어떤 주식 투자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아래 표현해 오는 거 매출의 그 성장성이죠.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은 그 다음에 수익성이죠. 그 다음에 유보율은 안정성이고, 그거 모두 다가 삼성전자도 유보율 측면에서 이제 지금 주가를 설명 가능하고요. 영업 실적은 나쁘지만은 포스코 홀딩도 유보율 측면에서는 뭐 현재 주가를 설명하는데 충분하고 아직도 더 올라가야 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유보이익이 한 540% 되니까 뭐 올해까지 한다 보면 주가가 그래도 뭐 4만원대는 가야 유보율이라도 반영하는 거 아니냐. 뭐 주당 순자산에는 이제 들어가가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주당 순자산도 PBR로 보면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렇고 0.5 내지 0.7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0.7배, 그것도 주가 최근에 이틀 올라간 거 감안해 가지고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은 앞에서도 얘기한 대로 그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렇고 지나치게 낮은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번 봤어요. 하여튼 현재 포스코 홀딩도 그렇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렇고 상당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환율 연구소가 추천을 했는데, 우리 연구소 대표님도 지금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가지고 있어요. 지난 한 7, 8개월 동안에 제가 우리 대표님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펀드를 운용을 한 거죠. 대표님이 제가 이제 편입하라고 하는 종목 그 가격까지 정해줘 가지고 편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펀드 운영한 거로 뭐 볼 수도 있는데 아마 4월 말이나 늦어도 올 중순경에는 지난 7, 8개월 동안 투자 수익률이 100%가 넘지 않을까. 지금 국내 펀드들 약 3,000개가 지난 1년간 수익률이 형편없잖아요. 그것과 비교하면 포유 환율 연구소가 앞으로 펀드를 운용하더라도 수익률이 기존 자산 운용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익률을 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 2, 3년간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 주가 엄청 높을 때 매도 의견 내고, 엔비디아 지난해 초에 높을 때 매도 의견 내고 또 3월에 매수 의견 냈다가 또 다시 매도 의견 내고, 또 올해 연초에 또 AI를 대표하는 그 엔비디아 얘기를 했죠. 그런 거 종합하면 아마 포유 환율 연구소 지난 한 2년 최소한 1년 단위로 보면 1년 단위로 보면 국내에서 어떤 자산 운용 회사보다도 펀드 운용을 했더라면, 우리 대표님이 이제 한국 사람이고 경력이 얼마 안 돼가 미국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만은, 그것까지 했더라면 7, 8개월 동안에 200% 수익은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대표님 수익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투자사 결정을 할 때 포유 환율 연구소처럼 접근을 하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 단위로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